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혈압 수첩 가져오셨냐고 물어보는데 집에서 재긴 재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고 혈당도 재긴 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치가 어땠는지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면 병원 못지않게 완벽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아니 정말이냐고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혈압, 혈당, 체중은 물론이고 수면 패턴, 운동량,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까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네, 병원에 가실 때도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한 건강관리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볼게요. 혈압은 정말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필수로 체크해야 할 항목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혈압계로 재신 다음에 그 수치를 앱에 입력하시면 돼요. 추천드리는 앱은 삼성 헬스나 애플 건강 같은 기본 앱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폰에 깔려 있을 거예요. 삼성 헬스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앱을 열고 아래쪽에 보시면 혈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혈압 수치를 입력할 수 있어요. 수축기 혈압하고 이왕이 혈압을 입력하시고요.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설정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혈압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기 전에 5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고요.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앱에서 여러분의 혈압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앱의 장점이 뭐냐면 그래프로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달, 세 달, 1년 단위로 변화를 볼 수 있어서 혈압약 효과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언제 혈압이 높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족 공유 기능이에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혈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혈압이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알림도 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혈당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혈당도 마찬가지로 혈당계로 재신 후에 앱에 입력하시면 돼요. 삼성 헬스에서는 혈당 메뉴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공복 혈당인지 식후 혈당인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몇 시간 후 혈당인지도 입력할 수 있어요. 혈당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식사와의 연관성이에요.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기록도 함께 하시는 걸 추천해요. 앱에서 식사 기록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음식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칼로리랑 영양소를 분석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목표치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목표 혈당 수치를 입력해 놓으면 그 범위를 벗어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체중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체중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잖아요. 요즘 나오는 체중계들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요. 그래서 체중계에만 올라가도 자동으로 앱에 기록이 되거든요. 정말 편리해요. 만약에 일반 체중계를 사용하신다면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재시는 게 정확해요. 체중 앱의 좋은 점은 단순히 몸무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BMI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요. 목표 체중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려줘요. 그리고 체중 변화 그래프를 보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체성분 측정 가능한 체중계를 사용하시면 근육량, 체지방률, 기초대사율까지 모두 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네 번째로 수면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예요.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시고 수면 모드를 켜놓으시면 자동으로 수면 패턴을 분석해줘요. 언제 잠들었는지, 언제 깼는지, 깊은 잠은 얼마나 잤는지, 얕은 잠은 얼마나 잤는지 모두 기록해줘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평가해줘요. 밤에 몇 번이나 깼는지, 코골이는 얼마나 했는지까지 분석이 가능해요. 이런 정보들은 수면 클리닉에 가실 때 정말 유용한 자료가 돼요. 수면 목표도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설정하시고요. 취침 시간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알림을 보내줘요. 또한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들도 체크할 수 있어요. 카페인을 언제 섭취했는지, 운동은 언제 했는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해놓으면 수면의 질과 연관관계를 분석해줘요. 다섯 번째로 운동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적절한 운동은 중장년층 건강의 핵심이에요. 스마트폰에는 걸음수를 자동으로 세주는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목표 걸음수를 정해놓으면 달성했을 때 알림도 와요.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근력 운동 등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입력할 수 있어요. 각 운동별로 소모 칼로리도 자동 계산해줘요. 특히 좋은 기능이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를 함께 사용하시면 심박수를 측정해서 운동 강도가 적절한지 알려줘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강도로 운동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스트레스 수준을 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매겨서 오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원인도 함께 기록할 수 있어요. 일 때문인지, 가족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앱에서 제공해줘요. 명상, 심호흡, 음악 감상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명상 앱들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하루에 10분만 명상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일곱 번째로 복용 중인 약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이 많아지잖아요. 약물 관리 앱을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해요.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등록해 놓으면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림을 보내줘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할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안 먹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이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물에는 정말 유용해요. 약물 상호작용도 체크해줘요. 새로운 약을 추가할 때 기존에 먹던 약과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도 받으셔야 해요. 여덟 번째로 병원 예약 및 진료 기록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모바일 앱으로 예약이 가능해요. 전화로 기다릴 필요 없이 앱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대기 순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진료 기록도 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병원에 갔는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처방받은 약은 뭔지 모두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다른 병원에 갈 때 정말 유용해요. 검사 결과도 앱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병원에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아홉 번째로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응급실 위치를 찾아주고요. 응급 전화도 쉽게 걸 수 있어요. 햅실 입구뿐만 아니라 독성정보센터, 자살 예방센터 같은 전문기관 연락처도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응급 의료 정보도 설정할 수 있어요.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응급 연락처 같은 정보들을 잠금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해 놓으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위치 공유 기능도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혼자 계실 때 특히 유용해요. 마지막 열 번째로 건강 데이터 종합 분석 및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건강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혈압, 혈당, 체중, 수면, 운동, 스트레스 이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높은 날에는 혈압도 높게 나오는지, 잠을 못 잔 날에는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정말 도움이 돼요. 단순히 오늘 혈압이 얼마였다가 아니라 지난 3개월간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데이터 백업도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려도 건강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백업을 설정해 놓으세요.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세요. 건강정보는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예요. 신뢰할 수 있는 앱만 사용하시고요. 권한 설정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둘째, 의료진과의 상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앱은 어디까지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상한 증상이 있거나 수치가 비정상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셋째, 정확한 측정이 중요해요.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기기들은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시고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세요. 넷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며칠 했다가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요.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해보세요. 다섯째,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혼자서 관리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해요. 자동으로 심박수, 걸음수, 수면 패턴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은 기기를 한 번에 사용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세요.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체중 관리, 수면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 약물 관리, 병원 예약 및 진료 기록, 응급 상황 대처, 그리고 종합 분석까지요. 이제는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병원 못지않은 건강 관리가 가능해요. 언제 어디서나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족들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또 가장 필요한 기능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똑똑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강관리 앱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정말 크게 개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로 체계적인 건강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고요. 본인도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한 건강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